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에 관한 분쟁과 그 법적 해결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법무법인 여백의 전혜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친 후에 문제가 되었던 가상자산 분쟁 사례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법적 해결 방안을 좀 더 주안점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자면 저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는 법무법인 여백의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무법인 여백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자문 업무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4가지 정도의 가상자산 분쟁 사례를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만한 큰 사건들이라 사건 소개는 아주 간단하게만 나열식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발행업체들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각각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피카 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 사건입니다. 피카 프로젝트를 먼저 보면 업비트는 올해 6월 25개의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24개의 코인을 상장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 폐지된 코인 중 하나인 피카를 발행한 피카 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상장 시에는 상장 피를 요구해놓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상장 폐지를 했다며 거래소에 임의적인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해 다투며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더해 거래 지원 종료 결정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드래곤베인 역시 드래곤베인 코인을 상폐한 빗썸을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에게 상장과 상장 폐지에 재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양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거래소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한편 드래곤베이는 거래소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관련해서는 법적 해결 방안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쟁 유형은 거래소와 투자자 간 분쟁입니다. 올해 6월 업비트 이용 투자자들은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화폐를 전송했으나 입고 처리가 되지 않아 6억 원의 피해액을 얻었다면서 업비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업비트는 오입금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술적으로 반환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소송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BK그룹 회장과 빗썸 실소유주였던 이사회 전 의장을 상대로 한 사기죄 고소 사건은 전형적인 코인 사기 사건에 해당하는데 빗썸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약 70억 원을 받아놓고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을 모은 BK 회장은 똑같이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서 피해자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사회 전 의장만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사례를 굉장히 빠르게 훑어보았는데요. 시간 제약상 모든 방면의 가상자산 분쟁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가상자산 분쟁은 형사, 민사, 행정을 막론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해결 방안을 얘기해 보기 전에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규율법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빠르게 확대되고 그 규모 역시 2천조 원을 넘어갈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규율하려는 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올해 9월에는 특특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래소 신고를 마쳤고 나아가 내년 1월부터는 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는 특급법을 개정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면서 가상자산 별도의 업권법을 다음과 같이 새로 제정하자는 제정안이 현재 정무위에 회부되어서 1차 검토를 마친 상황입니다. 검토 결과가 모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 3개의 제정안이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시세 조종행위나 불공정행위, 상장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규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법적 동향을 토대로 가상자산 분쟁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약서 검토입니다. 특히 거래소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제공하는 이용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즉 약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래소와의 분쟁이 있을 때에는 거래소 약관을 검토해보고 약관법에 위반이 되는 내용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문제된 두 가지 사례에서도 아까 피카 프로젝트와 드래곤 베인 사안이죠. 거래소가 대부분 이용 약관에 필요에 따라 코인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 봄으로써 분쟁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법적으로 가상자산 성격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약관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세 부분은 앞서 관련된 분쟁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상자산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과세 대상도 코인과 디파이는 포함되나 NFT는 포함되지 않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혼란으로 생기는 세금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자문을 통해 향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본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가상자산 규제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빠르게 팔로우업해서 최대한 많은 공격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피카 프로젝트와 드래곤 베인 사건에서는 거래소와 코인 발행업체가 양자구도를 보이며 다퉜지만 현재 법들이 모두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무분별한 상장과 무더기 상장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앞세우는 것이 더 분쟁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무위에 계류 중인 제정안들이 공통적으로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상장 가이드라인 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러한 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이러한 제정안을 통해 거래소에게 책임을 추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해결 방안은 송모 및 수사 대응인데요. 투자자들이 피해에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빗썸코인 사건과 같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고 기망하면서 거액을 투자받고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송모와 수사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공무를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기 가담자들을 처벌하고 편취액을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투자자 개인보다도 회사 차원에서 명확하지도 않은 규정으로 공정위가 제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정위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국가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법무법인 여백을 간단히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법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공백은 크고 그 공백은 기존의 일반법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백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신 고기영 차관님을 필두로 한 형사팀 그리고 M&A 회사팀, 부동산 조세팀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블록체인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 사항과 관련한 문의는 법무법인 여백에 내방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